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안 하시는 것이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백세 건강 스페셜에서는 이 골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또 이 골관절염에 대해서 참 많은 이 오해와 잘못된 상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관절에 좋다고 해서 고양이들 많이 드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골관절염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루코사민, 상어연골이 골관절염 예방에 좋다. 글루코자민이나 상어연골이 골관절염 예방에 좋다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환자에게서 이제 글루코자민을 복용했을 때 초기 골관절염 환자에서 일부 무릎 관절 통증이 없어진다는 그런 보고는 있지만은 많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 골관절염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증거는 아직 부족하고 특히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관절염 예방이라든지 특히 연골에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그 음식으로 관절염이 예방된다라는 그런 식품은 없지만은 우리가 연골 세포의 그런 노화나 손상을 예방해 주는 게 활성산소를 줄여주면은 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건강식품을 알려져 있는 것들이죠. 이제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녹황색 채소, 색깔 있는 과일들 그런 것들을 복용을 하면은 아무래도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또 연골 세포의 노화를 억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체중이 비만하면은 우리가 체중이 많이 나가면은 무릎 관절에 부담을 줘서 골관절염이 심해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방질이 적은 식사를 해서 체중이 이제 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골관절염 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 네. 어떻습니까? 네, 관절염 약을 드시면 얼굴이 붓고 살이 찐다. 그래서 예전의 얘기입니다. 요즘은 그 성분이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이라는 약이 들어갔을 때 그런 입맛도 막 좋아지고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해서 많이 처방을 하셨는데요. 그 약 성분만 빼면은 요즘은 그 비스테로이드 성 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가끔 부작용으로 얼굴이 붓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뭐 살이 막 몇 킬로씩 늘어난다든가 체중이 늘어나는 효과는 없습니다. 관절에서 소리가 나면 초기 골관절염이다. 예,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것 자체가 의학적으로 크게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관절에 소리가 나는 이유는 관절 주변 조직에 압력의 변화가 생기거나 관절 주변의 힘줄이나 근육, 인대 이런 데 이제 문제가 생겨서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윤활액 성분이 조금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관절 통증이 있고 관절 부기가 있으면서 이제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골관절염의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잘못된 상식. 관절염 치료 중 돼지고기, 닭고기는 해롭다. 네, 잘못된 상식입니다. 관절염 환자분들 열심히 운동하시려면 잘 드셔야 되고 좋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셔야 근력도 더 좋아지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잘 드셔야 됩니다. 앞서서 관절염 약에는 살이 찌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속을 버린다든지 내성이 생긴다든지 그건 어떤가요? 네, 흔히들 그 환자분들께서 관절염 약을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기지 않느냐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내성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는 않은 표현이고요. 골관절염 환자를 약물로 치료했을 경우에 어느 일정 기간 약이 잘 듣고 효과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일정한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관절염이 점점 진행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약이 안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약을 더 증량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성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옳지는 않은 표현이고요. 그 속이 좀 쓰릴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 전통적인 약들은 조금 속이 많이 쓰릴 수 있고 궤양이 생길 수도 있고 불편감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 나오는 약들은 그런 그 부작용들을 많이 줄여줬기 때문에 적절하게 배합을 잘 쓰면 그렇게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네. 자, 박성환 교수님, 왜 어르신들 이제 좀 무릎 안 좋고 그러면 어디 사우나나 찜질방 가셔가지고 뜨거운데 이제 들어갔다 나오셔서 아 시원하다 하면 좋아하시잖아요. 네. 요거는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일시적으로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이제 따뜻한 물 속에 몸을 담그게 되면은 이 관절 주변의 근육이라든지 힘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이완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근육 통증이 없어질 수 있고요. 또 그 관절이 이렇게 굳어 있던 것이 쭉 다리를 쭉 펼 수가 있으니까 네. 관절이 변형되는 것을 좀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또 계절이 계절인 만큼 등산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주의할 점이 있겠죠? 네. 기본적으로 등산은 관절이 좋으신,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관절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비단 골관절염만이 아니거나 관절에 어떤 염증 반응이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있는 경우에는 울퉁불퉁한 길을 가게 되면 관절에 불규칙한 체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더욱더 자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더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골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등산은 좀 피해야 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 좋아하시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주의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네, 실제로 진료를 보게 되면 환자분들과 많이 싸우는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등산을 가야겠다. 예. 가지 마시라고 얘기하고요. 다 그렇게 많이 싸웁니다. 그래도 그 해결책은 그럼 어떻게 내주세요?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험한 산은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벼운 뒷동산 정도 이렇게 갈 수 있는 산책 코스 정도는 좋겠지만 설악산 종주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피해야겠죠. 그리고 가장 그래도 관절염을 기본적으로 예방이 되는 병은 아니지만 예방을 한다고 그러면 무거운 물건을 자꾸 들고 다니다든가 또 체중이 너무 늘어난다든가 아까 여러 가지 몇 번 얘기가 나왔지만 쪼그려앉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피해주면 아무래도 자기 관절을 좀 더 건강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등산은 뭐 이제 관절 얘기하다 갑자기 등산을 넘어갔는데요. 등산하고 내려오시면서 또 막걸리 한 잔씩들 하시잖아요. 더더욱더 안 좋은 그럼 순환이 또 될 것 관절에도 같습니다. 이 음주가 좋지는 않나요?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근거는 없지만 아무래도 네. 말초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네. 염증 반응이 있을 경우에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골관절염 환자들을 치료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골관절 건강을 지키세요? 등산 같은 거 좋아하시고 그러세요? 네, 저는 보시다시피 제가 조금 저도 체격이 좋은 편이라 네. 등산은 가벼운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등산을 하고 또 저는 주로 평지를 걷거나 가볍게 뛰는 정도를 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피트니스 웨이트라고 그러죠. 그 역기를 들거나 이런 것들은 앉거나 누워서 절대로 체중을 역기를 위로 해서 들거나 그러면 좀 더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서 관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평지 걸으실 때도 그러면 좀 딱딱한 곳보다는 좀 부드러운 곳을 네, 택하셔야겠네요. 저는 학교 운동장을 선호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박성환 교수님도 어떻게 좀 이제 골관절염 환자들을 치료하시면서 좀 본인은 어떻게 그 골관절 건강을 좀 지키세요? 이제 관절은 사실 사용하지 않으면은 네. 관절염이 더 빨리 오고 또 너무 무리하게 사용해도 관절염이 빨리 오기 때문에 관절을 적절하게 사용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벼운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거리는 좀 더 될 수 있으면 걷는다든지 네. 이제 또 주로 평지를 이 집 근처에 있는 이제 산책길 정도를 걷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관절 건강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 하는 수칙이 뭐가 있을까요? 예, 관절염은 너무 이제 무리하게 사용해도 빨리 오고 사용하지 않아도 또 관절염이 빨리 올 수가 있으니까 적절한 운동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관절염 하면은 또 이제 불치병이다, 뭐 못 고치는 병이다 해서 많이들 실망을 하는데 이제 꾸준한 운동을 하면은 관절염 진행도 예방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초기에 진단을 해서 우리가 약물 치료도 하면서 운동 치료를 같이 병행하면은 또 아주 말기 증상까지 아주 심한 골관절염이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골관절염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 네. 골관절염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생활이 조금 불편하고 또 귀찮게 할 수 있지만 친구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병 중에 하나고요. 또 발병 초기부터 통증이 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진찰 받으시고 적절하게 치료를 하신다면 그렇게 일상생활에 커다란 불편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자, 박성환 교수님도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골관절염은 관절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피해갈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절염이 발생하더라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관절염 진행을 억제하고 또 적절한 치료를 하면은 큰 불편함이 없으니까요. 이 적극적인 관리를 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오신 두 교수님께서 다 걷기를 추천을 하시는데 저도 걷기만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1시간 동안 이 골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뭐 앞서 다 들으셨지만 이게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증이 있을 때부터 얼른 이제 병원에 찾아가셔서 전문의에게 상담을 하시면 또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병원 빨리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 시간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먹을 수도 난 찬물도 못 마시고 뜨거운 물도 못 마시고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 음식물을 제거하는 데 쓰는 시간제도 이제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나란히 맞아야 되는데 마련. 네, 다음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가톨릭대학교 박성환 교수님, 그리고 중앙대학교 이한준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